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말 분야 공동 1위. 이 두 분이 뭐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자,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는 나중에는 쪽팔려서. 미국 국회는 이 땡땡으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 방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미국 대통령께 저런 말씀을 드리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발언 15시간 만에 가진 브리핑에서 바이든으로 해석되는 단어는 날리면이 맞다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해 한 얘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가까이에 있지 않고 현장에 없어서 이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방송을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수준 높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뭐 해석도 구구하고요.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서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대통령실이 어젯밤에 발표한 해명,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향한 비속어였다. 또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이게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다. 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십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국민들이 다 들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러면 대부분의 예컨대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분이 좀 이건 이상한데 바이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이 나왔으면 네네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해명을 한다고 몇 시간 지났는데 해명하신 게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요 어떤 언론사든 나서가지고 분석해야 돼 소리 분석 그 잡음 다 빼고 정말 어떤 내용인지 클리어하게 들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해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알겠지만 너무 명백하고 명확한 것을 만약에 잘못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져올 후폭 부분 지금보다 2배, 3배가 될 거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육성은 명백하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본 아까 소리 중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었고요.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막 질타를 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접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신문을 안 보셔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도와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육성. 마지막에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이제 목소리였습니다. 자, 김한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 중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듣기, 쓰기, 말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잘 들었냐? 그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에 해명되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서 야당 공격한 거다라는 걸 이제 인정한 셈인데 비속어로 섞어서 그럼 이거를 맥락적으로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맥락인가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것들에 있어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마이크라고 해서 아예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정치 지도자나 리더들이 자기 이제 속마음을 말하는 실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한 마이크가 켜졌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게 있는 거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람직한 태도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또 이제 해석이 분분해지고 그러면 졸지에 이 땡땡들이 되어버린 야당은 어떻게 감당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아까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얘기가 이게 보도한 게 좀 문제다.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국익에 도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건 이제 여당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 해명. 최초에는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 지나가는 발언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진위를 판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제 10시간여 지나서 조금 전 말씀드린 해명으로 설명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제 행사장에서는 영상도 있습니다만 무대가 있는 행사장에서 끝나고 다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오는 과정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 공동기자단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눈 앞에 이렇게 카메라와 기자들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찍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잣말을 한 걸 누가 몰래 찍었다. 그래서 보도를 하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의 중인데 그런 걸 찍어서 보도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행사장에서 풀단은 대통령실이 지정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풀단 카메라가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뭐 비보도를 요청하고 이게 국가의 뭐 국격과 연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적 발언이 있다는 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성립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비속어를 섞어서 예를 들면 지금 들리기로는 그 정상회의 당사자인 상대방이 미국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언론 탓을 하는 것 같은 태도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해명은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 발언이 나간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걸 왜 보도했느냐. 이게 보도할 거리냐라고 했는데 10시간여 후에 해명은 완전히 뒤바뀐 해명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얘기는 아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네,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어쨌든 바뀐 지점. 대통령실의 해명은 맞죠. 그 10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 10시간 동안 인터넷상에서는 뭐 온갖 와글와글 유의적인 놀이가 생길 정도로 긴 시간이었는데 사실 왜 대통령실이 10시간여 가까이 침묵하다가 이런 경우에 이제 기자들에서 이거 해명을 개발해 왔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을 개발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개발된 건 하나잖아요. 날리면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사실은 비속어는 인정을 한 셈이고 그렇게 됐죠.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봄바람, 휘바이든 뭐 이렇게 노래를 캡사에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희적으로 패러디들이 생기면 그만큼 화제가 크다는 건데 뭐 이제 대통령실 난감하겠습니다. 아까 김한 기자님 딱 얘기 듣다가 제가 옛날 기자. 청와대가 아니고 청와대는 시민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입니다. 자, 최 교수님, 언론 보도는 이게 MBC가 이제 제일 어제 오전에 먼저 했어요. 처음 잡아낸 것은 또 누리꾼들이다. 자, 대통령실은 이 정권과 각을 세우는 이 MBC가 가장 먼저 보도한 것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뭐 왜곡 이런 표현도 등장했었습니다만 국익을 위해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은 언론학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언론의 역할을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김한 기자도 앞에 있지만. 권력기관은요. 외국의 권력기관을 얘기하는 게 그것도 물론 외국의 권력기관도 권력기관이죠.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그게 대통령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사법부가 됐든 입법부가 됐든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권력기관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반드시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국익인데요 이게?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요. 이런 논리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예를 들면 지도자나 자기 나라의 뭐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전혀 보도 안 해요.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그게 뭐 북한의 조선중앙TV나 이런 언론들이잖아요. 그게 김정은 욕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언론은요. 자기 조직 내 권력기관을 늘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까지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강조해 왔습니까? 언론 탄압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언론이 국익을 위해서 그걸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아니 잘못된 부분 국격을 떨어뜨리고 외국 정상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김은혜 수석은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문제예요. 그럼 국내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이 땡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시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안에서 그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걸 보도를 안 한다고요? 국익을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홍보기관만 있으면 돼. 뭐 예를 들면 그 정보 홍보하는 홍보기관만 있으면 되고요. 일반 언론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언론은 원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걸 안 할 때 언론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형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선진국 언론은 그럴 수 없다. 자, 아까 김한 기자가 뭐 한국어 능력 평가요. 한번
청취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좀 우리가 유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네. 팔려서 어떡하 뭐 이런 네. 이제 표현이에요. 아, 이게 그리고 말이 이게 한마디 하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같은 말이잖아요. 네. 동의어를 네네네.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네. 이렇게 이제 동어 반복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의미로는. 아, 이게 근데 이제 뭐 네. 청각이 이제 뇌 지배를 많이 받으니까 네.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들릴 수 있는데요.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성립이 되려면 맥락이 중요한데 이 발언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미국이 180억 달러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는데 네. 우리가 1억 달러를 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약속했어요. 약속했죠. 미국은 60억 달러를 내기로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엔. 그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회 네. 특히 야당이 다수당인데 네. 이거 우리 1억 원 주겠다고 나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네. 이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거 좀 면이 안 서게 됐다 이런 네, 그렇죠. 표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미국 의회가 60억 달러면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네. 미국은 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인 안 해주면 이거를 이제 못 낼 텐데 미국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게 핵심적인 미국 대통령의 공약인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었다 그걸 이제 외교부 장관입니다. 또 대화 상대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억 달러를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거가 통과가 안 되면 내가 쪽팔리겠다라는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이제 문제인데 네. 과연 뭐 이게 지금 대통령실은 후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대화를 많은 국민들이 직접 이제 이 대화를 직접 들은 거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 이 대화가 어떤 맥락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이거는 이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전인수로 생각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는데 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근데 이게 통과된 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한테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차 빼준다고 약속했는데 미국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우리한테 면이 안 서겠네? 네. 이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럼 좋은 거죠. 예. 전 그렇게 해석했는데. 48조 안에 그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최진봉 교수님 예. 정치적 편견 다 내려놓으시고 네,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언론학자의 열린 귀로 네. 이 아까 들으신 얘기는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첫 번째 말이 맞다고 보여요. 네. 저는 그렇게 들려요. 물론 이거 나중에 분석해서 진짜 소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내서 네. 저는 밝혀야 돼. 이 정도 왔으면요. 이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음원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잡음을 제거하면 되니까요. 지금도 뭐 MR 제거 버전이 네. 그냥 충분히 저는 소프트웨어로 많이 가능해서 돌아다니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 네. 빠른 시간 안에 언론사 중에 어느 곳이든 소리 분석해서 클리어하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게 실수라고 해도 이건 큰 실수지만 그걸 자꾸 만약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덮으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요.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낳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수렁에 빠지는 길이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뭐 날리면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바이든이란 말이 그대로 클리어하게 들리는 상황이 돼버리면요. 이거는 지금보다 몇백 배 더 큰 후폭풍을 맞는다. 네네. 저는 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김한 기자님과 여쭤볼게요. 어제 이게 막 화제가 되기 시작하던 즈음에 또 이게 메신저 내에 기자들 간의 이 주고받은 이야기다. 흔히가 우리가 받음, 펌 이런데 SNS로 돌았는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이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반장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알려졌고 대통령실에서 좀 비보도 요청을 강하게 했었다라는 게 알려졌었는데 이게 근데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요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중계로 나간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로 나간 화면에 대해서 후 보도를 비보도 요청을 하는 거는 그럼 나중에 삭제를 하듯이 그렇죠. 지워라. 네, 그거는 내려라.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비보도 요청을 했다면 그건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거고 이게 이제 각 언론사 반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해외 순방에 따라갈 정도의 반장들이면 연차가 굉장히 높은 기자들인데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근데 이 이제 기자들도 이 상황이 우리가 비보도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이미 발생되고 이제 전달된 상황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이제 비보도 요청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 해명대로 해명할 수 있는 거면 홍보수석에 나서서 왜 그러면 15시간 전에는 10시간 전에는 비보도 요청을 했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날리면이 맞다면 그럼 그냥 놔두고 비보도 요청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다만 이제 비속어 때문에 그래도 비보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 외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또 미국의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까 국내에서는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심히 또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백악관 쪽 반응은 있습니까? 네,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발언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네,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한국 공직자의 발언을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드라이하고 날선게 느껴져요. 상당히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지금 주요하게 이 발언들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발언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국내적으로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언론들도 짧게 만나고 한국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가 지금 미국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AFP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해외 언론들도 주요하게 한국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이어서 정상회담에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 그리고 이런 이제 설화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점들을 보도하고 있고 지금 해외의 네티즌들도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이 번역어가 뭐냐 도대체 이 땡땡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회수나 이렇게 트윗이 많이 되고 있고 심지어 또 이제 어느 쪽에서는 넷플릭스에서 K 콘텐츠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욕을 굉장히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이제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영화 이런데 욕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또 외국에 가면 흔히 또 욕을 먼저 배운다.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 24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딱 걸린 일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조금은 적대적인 각을 세우는 보수 매체 폭스뉴스 기자에게 욕을 했는데 마이크 꺼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방송에 나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 추후 윤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누구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면 일단 국민은 사과를 해야겠죠. 국민에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겠어요? 무리를 일으킨 점? 네, 무리를 일으킨 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제일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좋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금 이런 날린다고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줬어요. 그리고 순방 가시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기대감이 있잖아요. 48조 한다고 오셨잖아요. 그게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의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주체가 애매해져.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대통령실 해명대로 하면 이제 국회에 사과를 우리나라 국회에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바이든이 맞다고 하면 이제 미국 의회에 사과를 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국민한테 사과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느끼는 그 실망감과 어떤 화남은 대통령이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나리오가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회담의 내용, 형식 이런 그동안 나온 논란은 또 차치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는데 약식 회담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근데 우리 기자들이 현장에 없었고
시작하고 2분 후에 통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일정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보로 걸어가서 한담, 뭐 일본 표현으로는 간담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내 기자들한테는 전혀 고지가 안 됐고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서 기자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높았고 이게 누적된 불만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자 외교를 하다 보면 현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일정을 따라가기가 버겁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는 우리 정부와 이 기자단이 어떤 이제 이런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움직인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게 기자들의 업무상의 불편이 아니라 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내에 알릴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거기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자들에게 일정 고지라든지 내용 고지를 소홀히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기자들을 상대로 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제 외교적 순방이 무슨 의미인가를 국민들이 알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다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여러 가지 해프닝과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오늘의 장면,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김한 기자님이 함께 이제 뽑으신 방통위 압수수색.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오전에 속보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북부지검에서 그 과천에 있는 방통위 청사와 그 종편 재승인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들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일부러 심사 점수를 낮게 줬다. 이걸 이제 감사원이 이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불과 한 보름여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겁니다. 그래요. 자, 현재 방통위가 어떤 상황과 입장인지 방통위의 김현 상임위원을 전화로 지금 긴급하게 연결했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현입니다. 아유, 경황 없으실 텐데 긴급하게 요청드렸는데 연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압수수색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아니요, 진행 중이에요. 아, 방통위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차분합니다. 차분. 그 목소리가 차분하세요. 네. 혹시 저 확보된 뭐 물품, 뭐 이 집기 이런 거 어떤 게 있던가요? 일단은 그 얘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방통위는 2008년도 최시중 위원장 때 설치된 위원회로 대통령 직속기구이긴 하나 독립기구로서 결격 사유가 없고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각각의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뭐 여권 관계자 발로도 나오고 직접적 의견으로도 제출됐고 국무총리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연장선에 지금 이뤄지는 일이라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6월 22일부터 자료 감사가 있었고요. 실질 감사가 7월 25일부터 8월 12일 있었고 1차 연장이 16일부터 26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 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아마 그 감사원에서 검찰로 자료를 뭐 조작된 증거가 있다, 정황이 있다 이 내용으로 지금 보내져서 전격적으로 오늘 그 이제 민원실을 통해서 압수수색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당사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코로나로 지금 자택에 격리된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이란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가져간 물건은 사실은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차량 뭐 이런 정도로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갑자기 놀라셨을 텐데 마찰이나 실랑이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고, 공무원들 서로 네.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제 수사관들도 공무원이고 여기 뭐 방통위도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차고 넘치게 협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상임위원으로 유감도 표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수수색 명목은 방통위가 종편,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을 심사할 때 고의로 감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고의 감점이 가능한지, 그랬을 수 있는지, 혐의점, 이 대목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런 바가 없다라는 점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채점을 가지고 이미 조건부 재승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지난 2020년 4월 22일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백서가 사실은 저희가 매번 재승인이 되면 백서를 발간해서 국민들께 심사위원들 명단은 비공개지만 채점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PP 재승인 백서가 2021년 3월 달에 국민들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점수가 조작이 됐을 개연성을 가지고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감사원에서 감사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원이 그 결과를 저희에게 기관 통보를 먼저 하고 기관에서 그 문제를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뒤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은데 뭐 증거인멸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포렌식으로 다 증거를 확보했고 이미 감사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저희에게 먼저 순서를 살펴볼 수 있는 순서를 줘야 되는데 검찰이 먼저 들어왔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재승인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방통위의 권한으로 다시 의견 청취를 한다거나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청문회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들끼리 논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최종 의결을 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거치기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은 뭐 회의가 없어요. 저희는 월요일, 수요일 날 일주일에 2번에 걸쳐 회의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좀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통위의 그럼 월요일 회의 이후에 또 입장을 저희가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전화 연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최 교수님이 이 종편 심사위원이셨다면서요? 예전에요. 지금 이건 아니고 2020년 거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저는 2014년 심사위원이었죠. 대체로 들어가 보신 입장에서는 공정합니까?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 있고. 기준이 있죠. 심사표가 있어요. 이렇게 A4 용지 심사표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 심사를 했는데 일단 들어가면 외부에 모든 게 차단됩니다. 들어가는 순간 휴대전화 뺏기고요. 그다음에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은 전부 1인 1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심사위원과 접촉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밥만 같이 먹어요. 식당에서.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 가면 심사위원당마다 테이블이 따로따로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14명이었거든요. 심사위원장은 점수를 낼 수 없게 13명만 심사를 하는데 13명의 책상이 따로따로 있어요. 다. 그러면 책상 위에 그 심사를 받는 방송국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이렇게 수목히 쌓여 있습니다. 그걸 혼자서 보는 거예요. 계속. 만약 이런 거예요. 독서실에 앉아서 자료 검토하는 것처럼 거기서 제출한 한 10몇 권 되거든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걸 쭉 보면서 자기가 적는 거예요. 점수를. 점수를 적어서 제출하면 방통위 직원이 이걸 다 합산을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나머지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점수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경험해본 경험에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고 점수를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네네. 회의 내용도 회의를 합니다. 밤에. 근데 회의 내용이 뭐냐면 점수 가지고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평가 기준을 좀 바꾸자 했을 경우에는 회의가 가능해요. 네. 그러나 점수를 가지고 이거 왜 몇 점인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전혀 개입을 안 해요. 즉 심사위원 개인이 평가하는 모든 내용이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수준이다. 네. 네. 경험하신 최주문 교수님 말씀이었고요. 아이고 3분 경과됐습니다. 오늘 시사랭킹 취업 금요 톱10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김한 한결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